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. 오늘은 여자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오늘 에피소드의 주제는 바로 생리예요. 오늘 이야기의 대본을 포함한 학습 자료와 오디오 파일은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. 그럼 잘 들어보세요. 먼저 천천히 한번 이야기하고 조금 빠른 속도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. 여자와 생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? 보통 10대 때 시작해서 중년이 넘어서까지 생리를 하니까 정말 오랫동안 생리를 하잖아요. 가끔은 생리하는 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 남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는데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건 또 싫더라고요. 뭘 선택하든 저한테는 둘 다 독인 객인이네요. 다행히 저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편이라 예정일도 대충 맞는 편이에요. 그래도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알 수 없으니까 생리할 때가 다 되어 가면 항상 생리대를 챙겨 다녀요. 갑자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. 그리고 매달 생리하는 게 귀찮지만 또 생리를 안 하면 그건 나름대로 신경이 쓰여요. 갑자기 생리가 늦어지면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걱정되거든요. 정말 해도 걱정, 안 해도 걱정이네요. 사실 생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직접적이라서 그냥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날에는 신경 써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. 옷 입을 때 뒤태도 신경 쓰이고 양이 많은 날에는 혹시나 옷에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해요. 그리고 밤에 잘 때는 혹시 셀까봐 자다가 뒤척이는 경우도 많아요. 여행이나 중요한 일정하고 생리 기간이 겹칠 때도 정말 난감해요.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 몸도 찌뿌둥해서 그런지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거든요. 여름에는 더 덥고 찝찝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생리용품도 미리미리 사둬야 하고 정말 그날에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. 여러분은 생리통이 심해요? 저는 생리통이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리 첫날에는 진통제를 챙겨 먹는 편이에요. 주위에 생리통이 정말 심한 사람들을 보면 생리 기간에 거의 다 죽어가더라고요.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생리 결석이나 생리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물론 실제로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더라고요. 저도 선생님이 된 이후로 생리 결석을 쓴 학생을 여태 딱 한 명밖에 못 보긴 했어요.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리통이 심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생리할 때가 다 되어 가면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요. 볼에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오고 기분도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별일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나면 생리할 때가 되었나 싶어서 날짜를 확인해 봐요. 사실 예전에는 이런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다들 이해가 부족했어요.
생리통 정도만 알았지 왜 생리할 때가 되면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예민해지는지 몰랐거든요. 지금은 이 시기에 호르몬 영향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조금이나마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무조건 참기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약도 먹고 좀 쉬려고 해요. 그리고 제 기분이 안 좋다고 괜히 가족들한테 짜증내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있고요. 이렇게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잘 관리하는 것도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겠죠? 여러분, 오늘 주제는 여자분들에게 더 적합한 주제였는데 어떠셨어요? 혹시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여러분,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. 조금 빠르게 읽을게요. 여자와 생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? 보통 10대 때 시작해서 중년이 넘어서까지 생리를 하니까 정말 오랫동안 생리를 하잖아요. 가끔은 생리하는 게 진짜 지긋지긋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생리를 안 하는 남자들이 부러울 때도 있는데, 한국에서 남자로 태어나면 군대를 가야 하니까 그건 또 싫더라고요. 뭘 선택하든 저한테는 둘 다 독인 객인이네요. 다행히 저는 생리 주기가 규칙적인 편이라 예정일도 대충 맞는 편이에요. 그래도 정확한 날짜나 시간은 알 수 없으니까 생리할 때가 다 되어 가면 항상 생리대를 챙겨 다녀요. 갑자기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요. 그리고 매달 생리하는 게 귀찮지만 또 생리를 안 하면 그건 나름대로 신경이 쓰여요. 갑자기 생리가 늦어지면 어디 몸이 안 좋은가 싶어서 걱정되거든요. 정말 해도 걱정, 안 해도 걱정이네요. 사실 생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직접적이라서 그냥 그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날에는 신경 써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피곤해요. 옷 입을 때 뒤태도 신경 쓰이고 양이 많은 날에는 혹시나 옷에 묻을까봐 조심스럽게 행동해요. 그리고 밤에 잘 때는 혹시 셀까봐 자다가 뒤척이는 경우도 많아요. 여행이나 중요한 일정하고 생리 기간이 겹칠 때도 정말 난감해요. 화장실도 자주 가야 하고 몸도 찌뿌둥해서 그런지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거든요. 여름에는 더 덥고 찝찝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생리용품도 미리미리 사둬야 하고 정말 그날에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요. 여러분은 생리통이 심해요? 저는 생리통이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리 첫날에는 진통제를 챙겨 먹는 편이에요. 주위에 생리통이 정말 심한 사람들을 보면 생리 기간에 거의 다 죽어가더라고요. 그래도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생리 결석이나 생리 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.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. 물론 실제로는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는 하더라고요. 저도 선생님이 된 이후로 생리 결석을 쓴 학생을 여태 딱 한 명밖에 못 보긴 했어요.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리통이 심한 사람한테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생리할 때가 다 되어 가면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요. 볼에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오고 기분도 엄청 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별일 아닌데 괜히 짜증이 나면 생리할 때가 되었나 싶어서 날짜를 확인해 봐요.
사실 예전에는 이런 월경전 증후군에 대해서 다들 이해가 부족했어요. 생리통 정도만 알았지 왜 생리할 때가 되면 기분이 오락가락하고 예민해지는지 몰랐거든요. 지금은 이 시기에 호르몬 영향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알고 저도 조금이나마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. 무조건 참기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약도 먹고 좀 쉬려고 해요. 그리고 제 기분이 안 좋다고 괜히 가족들한테 짜증내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있고요. 이렇게 내 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잘 관리하는 것도 건강 관리 방법 중 하나겠죠? 여러분, 오늘 주제는 여자분들에게 더 적합한 주제였는데 어떠셨어요? 혹시 제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